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손해보는 피부. 이건 뭔 말이야. 인터넷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라고 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손해보는 피부.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럼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번 방송을 녹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손해보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막 너무 적극적으로 바를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좀 덜 바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또 적극적으로 바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바르는 게 실제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 더 유리하다, 그리고 피부 보호를 위해서 더 좋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녹음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약간 두려웠던 거, 걱정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약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자주 바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세요. 왜?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자꾸 가렵고 각질층이 막 벗겨지고 때에 따라서는 접촉성 피부염도 생기는데 자외선 차단제 계속 발라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꿔봤는데 또 생기더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얼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무기자차를 바르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과연 큰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유기자차는 뭐고 무기자차는 뭐냐? 우리가 화학 성분 중에서, 물질 중에서 탄소 C가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유기자차라고 하고요.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무기자차라고 해요. 무기자차의 대표적인 것들은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이 두 개가 있죠. 대부분 그 성분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기자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벤조페논 같은 것들은 피부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피부에 바를 때는 고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 고리형 구조가 선형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실제 데미지를 주고 피부 표면에 있는 DNA 변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에 약간 클렌징을 하고 다시 덧발라라, 이런 말도 있고, 그 벤조페논 자체가 얼굴에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가 들어간 유기자차는 자외선이 들어올 때 흡수돼서 피부 안에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피부 안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화상을 입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 ABC 효과라고 하잖아요. A가 에이징, 나이가 드는 거, B가 뭐예요? 번, 화상을 입히는 거, C, 캔서, 암을 일으키는 거. 이 세 가지를 보호해 주는 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라고 알려졌는데, 이걸 안 바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꼭 바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유기자차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얼굴에 발랐을 때 트러블이나 얼굴이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가렵고 색소 침착 같은 문제를 잘 일으키게 돼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면 그 붉은 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가는데, 이랬을 때 없던 홍조도 생길 수도 있고 이 피부 색소 침착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무기자차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기자차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느냐? 무기자차를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로 발랐을 때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무기자차는 모공에 잘 끼어요. 그래서 클렌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어떻게 돼요? 무기자차를 클렌징 할 때 안 되니까 클렌징 오일로 자꾸 발라서 문지르고 하니까 각질층이 손상을 입고 피부 장벽이 손상을 입고 하니까 피부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자차 자체가 직접적인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클렌징 하면서 다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가 피부에 어떤 전혀 손상을 안 준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자외선을 막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가적인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소아용이라든지 얼굴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기자차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닥터송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얼굴이 붉어진다, 가려움이 생긴다, 뭐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긴다, 접촉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피부다 이러면 악착같이 유기자차를 바르려고 하지 마라. 자외선 차단제를 악착같이 바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무기자차를 썼는데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써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공이 자꾸 커진다거나 피부가 손상된다고 느끼면 악착같이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날,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곳에 장시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아닌다면 굳이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다거나 모공에 끼어서 이런 2차적 손상을 다시 일으킨다거나 하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어떤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뭐 아까 전에 나이가 노화가 된다, 화상을 입는다, 암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와 자외선 차단제로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 즉 얼굴이 예민해지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모공에 끼어서 또 다른 모공이 넓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중 어느 게 더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줄까를 고려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계속 실내에서만 활동을 해. 거의 자외선에 노출될 상황이 없어. 거의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없어. 일상생활에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로 출근하고 버스로 출근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듬뿍 바르고 다녀. 과연 이게 과연 좋을까? 닥터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생활 공간이라든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자외선 노출에 많은 시간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굳이 악착같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까지는 없다. 최소한만 바르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날만 적극적으로 바를 거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TV에서 뭐 인터넷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막 피부가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이 막 강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바르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걸 발랐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너무 바를 필요 없다. 때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서 바르고 적당히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바를 필요까지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셨을 거예요.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다른 손상을 막기 위해서 더 다른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피부에 적당히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 즐거운 내용,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